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네요. PPT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카메라로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간간히 활동에 관련해서, 어,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영상을 찍어도 구독자 안 늘죠, 회원 안 늘죠. 근데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어, 혼자 자문자답 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정관을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동물원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보고서 발표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동물원을 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단체들이 하고 있고, 음, 그래서 똑같은 활동을 해서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다른 단체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자문도 가고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바꿔주신 동물원 쪽관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직도 고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음, 그리고 뭐 이제는 별로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의 길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은 논문을 다 영어로 쓰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런 리뷰 논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동양권에서 거의 논문이 없고 당연히 한국은 없고 일본이랑 중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창피했어요.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연구 성과도 없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는 제가 이유를 알죠. 너무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 학위 논문 쓰고 그 관련된 논문 두 개를 이제 포유류, 조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논문을 학술제 냈는데 사실 데이터 구하는 데까지도 3년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쓰겠어요? 1년에 그래도 막 논문 두세 개씩 내고 이래야 어디 교수 자리라도 가는데 저는 뭐 3년 동안 모으야 하니까 그거는 꿈도 못 꿔요. 근데 뭔가가 바뀌려면 그 기반이 있어야 되고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너무 무지하지 않냐. 근데 이런 거에는 사실 돈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연구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뭐 여태까지 자비를 들여서 뭐 거의 했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후원금도 별로 안 들어오고, 뭐 저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동물보호단체의 임무가 그 사회에서, 왜 사회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편승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제 양심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런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꾼 겁니다.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저는 뭐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계획서 평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무리해서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 동물 실험 계획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무조건 하거든요. 문의가 들어오면 하는데 어제는 한 20개 정도 했는데 진짜 몸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이거 공부를 해볼 만한 주제이긴 한데 동물 실험은 왜 안 없어질까요? 간단하게 간단한 리뷰가 중요하니까 말하자면 이전에 있었던 발생했던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약물이나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아직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수명이 길어진 것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가 쉬운 질병들이 있죠. 암이라던가, 뭐, 알츠하이머라던가, 이런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체의 어떤 반응을 보지 않고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뭐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어떤 지식을 어, 주입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I가 뭘 창조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동물 실험은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동물보호 단체의 그 임무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돼지나 닭을 먹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그들에게도 삶이 있는데, 인간을 위해서 음식으로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뺏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고기를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동물 실험으로부터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혼자 문명을 떠나서 섬에 가서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아프면 약국 가고 아프면 병원 갑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우리가 받고 있는 치료, 모든 것들이 다 동물 실험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명 사회에 사는 사람치고 동물들의 희생에 대해서 어, 어떤 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 실험 동물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애도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물 실험 중에서 음, 혹시라도 복지라던가 윤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거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상당히 저는 긴장감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까다롭게 하면 싫어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도 뭔가 찜찜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은 있는데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없어질 날이 오겠죠.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 더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 없고 이 치료법이 좋다라고 결정이 되면 더 이상 그 실험은 하지 않게 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수많은 딜레마와 수많은 어떤 고민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무엇이 달라졌나요? 일단은 제가 정말 왕따가 된 것 같아요. 이유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음, 어, 갑자기 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 누구더라? 있어요. 미국의 사업가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평이 좋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당신에게 친구가 점점 없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음, 친구가 없죠. 동료도 거의 없고, 이제 혼자, 완전 혼자는 아니지만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연구원들 외에는 이제 교류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힘들지만 재밌고,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만 하고,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서 안 하고 있구나를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후원금도 포기했고 다 포기했으니까 열심히 논문과 서적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이 음, 어, 통합국어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거기에 제 글이 나와서 아마 많은 고등학생들이 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작가가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의 어려움은 첫째, 음, 어디다가 자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동물보호단체, 뭐 시민단체는 어, 뭐 이슈를 만들고 막 그래야지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래야 되는 일이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전쯤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하나 보는데 오래 걸렸는데 솔직히 이제는 전부 다 스캔이 돼서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제가 노력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된 건데, 그래서 조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힘들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제도적인 한계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 실험은 내가 반대한다고 한들 그냥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어차피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과정에서 고통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의견을 주는 입장으로 가는 것. 이게 상당히 저는 무게중심이 어려워요. 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너무 빡빡하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요. 제가 싫은 거죠. 제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서 연락이 뚝 끊기는 곳도 있고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기관도 있는데 보니까 그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기관들을 보면 잘해요. 거기 있는 분들도 열심히 잘하시고 큰 문제 없으니까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와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계속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거, 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농림부에서 뭐 이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답변을 못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소속이 만약에 있잖아요. 네, 소속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으면 제가 연구를 하려면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침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을 관찰하거나 주로 이런 거지만 사실 해외의 유명한 학술지에서는 그런 걸 요구해요. 만약에 이것이 위원회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메일이든 뭐 서류든 뭐 이런 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속한 어떤 기관에서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 실험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술지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라도 만들어줄 수 있냐? 되었다라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림대부에도 물어보고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제가 소속이 없다면 공영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게 6개밖에 안 되고 제가 그때는 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소속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고민스러운 점이 또 생겼어요.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뭐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원래 고통등급이 A부터 E까지 있고 A등급이나 B등급이라도 계획서를 써야 되는 거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원칙이고 저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주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동물 실험의 계획서에 보면 항상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분명히 동물복지가 있거든요. 동물복지 연구에도 연구 계획서를 써서 그것을 저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은데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동물 실험이 아니잖아. 넌 동물을 그냥 관찰만 했잖아. 이러는데 관찰을 해도 제가 모르는 동물들, 처음 보는 동물을 가서 막 관찰하는데 그 동물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동물에게 영향을 전혀 안 준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안 해주시면 뭐 저야 편한데 단 이제 좋은 학술지를 못 가니까 학술지를 또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학술지에서 저 학술지로 가면은 또 그 뭐죠? 폼이 또 달라져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동물복지 연구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반드시 동물복지와 보호를 활동을 해온 동물보호 단체에서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농림부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 동물보호나 복지를 목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는 이유가 동물보호 단체들이 추천을 잘 안 해준다, 까다롭게 한다, 이런 소문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나 추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저를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기관에서 위원회를 하고 싶은데 추천을 해달라라고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기관과 그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선택한 것이고 그 기관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인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음, 어렵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교육시키고 충분한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시는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의 활동의 목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해드립니다. 열심히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음, 지지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음, 최근 하고 있는 활동, 그다음 활동의 변화 이런 거 말씀드렸고 어, 후원금도 포기하고 구독자도 포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존 보고를 하기 위해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정말 생존 보고가 필요하셔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근데 책도 쓰고 있고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그래 지금 영장류 관련해서 쓴 논문은 투고가 돼서 이번 주에는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돼지 관련해서 논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배워요. 안녕. 어,